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흔히 우리가 아주 이성적이고 회의적이라고만 알았던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지루하고 뻔한 물질주의적인 해석을 완전히 깨부숴보려고 합니다. 철학, 종교, 그리고 진화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아주 매혹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충격적인 인용구부터 한번 볼까요? 신은 죽었다고 그토록 당당하게 선언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말입니다. 놀랍게도 자기를 디오니소스나 그리스도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신이 죽었다던 철저한 회의론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비주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 모순이지 않나요? 첫 번째 파트, 은밀한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기막힌 모순을 풀기 위해 종교학자 제프리 크라이팔 교수의 아주 급진적인 이론을 좀 빌려와야겠습니다. 크라이팔 교수의 비유가 진짜 재밌는데요. 세상을 2층짜리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대부분이나 평범한 학자들은 그냥 1층에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계산하는 물질주의 세상이죠. 근데 니체 같은 현재 사상가들은요, 우주적 진리가 숨쉬는 신비로운 2층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1층 사람들은 위층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발소리만 듣고 그게 우주의 메시지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문학적 수사라고 착각해 온 거죠. 니체가 이 2층의 문을 확 열어젖힌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1881년 질스 마리아의 한 바위 앞이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신비로운 각성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1880년대 내내 무아지경, 그러니까 완전히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무려 8, 9원의 책을 미친 듯이 써내려갑니다. 이건 그냥 머리 짜내서 쓴 게 아니에요. 우주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수신해서 받아 적은 거죠. 이런 우주적 에너지를 받아 적은 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나요? 크라이팔 교수가 소개한 진짜 소름 돋는 실화가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던 한 학생이 뭔가에 홀린 듯 서점으로 운전을 해서 갔대요. 근데 철학 코너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마치 자기한테 뛰어들듯이 책장에서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엔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차 안에서 그 책을 읽다가 완전히 초인적인 각성을 하고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접었죠. 책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영적 에너지를 뿜어낸 겁니다.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위버맨슈의 재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니체의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심하게 오해받고 있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위버맨씨,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게 무슨 잘난 정치 지도자나 능력 있는 엘리트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위버맨씨는 인류라는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아예 새로운 종으로의 진화를 뜻해요. 우연히 생겨나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깊은 우주적 의지가 만들어낸 존재 그 자체의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만화 엑스맨 아시죠? 이걸로 비유하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크라이팔 교수 본인은 돌연변이들을 정상사회에 잘 적응시키려는 온건파 프로페서 X 스타일이라고 해요. 반면에 니체는 완전히 매그니토입니다. 정상사회에 타협하는 건 알 바 아니고 인간의 초인적인 잠재력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외치는 아주 맹렬한 선지자인 거죠. 세 번째 파트, 필터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 같은 평범한 1층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저런 우주적인 2층 상태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필터 이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생각과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저 라디오 안테나일 뿐이에요. 이미 우주 전체에 넘실거리는 거대한 의식의 파도를 뇌가 아주 작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미치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쫄쫄쫄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주적 신호를 통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뇌라는 라디오를 아예 고장 내버려야 해요. 엄청난 트라우마, 미친 듯한 금욕 수행, 아니면 진짜 광기 같은 걸로 필터를 부숴버리는 순간 거대한 우주의 통찰력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마음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크라이팔 교수의 이 말에 들어보세요. 당신이 불행하고 비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건 결국 1층 매트릭스 시스템에 아주 잘 길들여졌다는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천재들이 하나같이 뭔가 불안정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1층을 깨부수고 2층을 본 사람들이니까요. 네 번째 파트, 시간과 영혼의 회귀입니다.
자, 라디오가 고장나면 세상을 보는 눈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 블록 우주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쪼르륵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굳어진 거대한 블록처럼 그냥 지금 바로 여기에 몽땅 다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날을 미리 보는 예지 능력이요. 이게 더 이상 마법이나 헛소리가 아니게 됩니다. 미래가 이미 저기 존재하는 거라면 우린 그저 라디오 주파수를 미래라는 채널에 잠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크라이팔 교수가 모은 수천 개의 썰들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어머니가 새벽 4시 32분에 아기 머리 위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꿈을 꾸고 화들짝 깨서 아기를 구했대요. 정확히 그 시간에요. 또 다음날 겪을 차 사고의 하얀 연기를 미리 본 여성도 있고요. 존이라는 대학원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밖을 봤더니 미래의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해 주더랍니다. 이게 다 시간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들이죠. 여기서 니체의 그 유명한 영원 회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무한히 반복돼도 좋을 만큼 현재를 사랑하라. 이런 멋들어진 자기계발서 멘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니체는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 밖으로 튕겨나가서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리얼한 우주적 체험이었던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초인문학입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2층을 보겠다고 일부러 트라우마를 만들거나 미쳐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도대체 이 대단한 우주의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진짜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그 미친 듯한 우주적 경험을 책이라는 안전한 캡슐 안에 다 암호화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그냥 종이뭉치가 아니라 우주적 주파수를 우리 뇌로 직접 쏴주는 문자 그대로의 송신기인 셈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야기와 서사로 뭉쳐진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고 받아들이느냐가 곧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들이 쓴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고전을 읽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진짜 강력한 신비주의적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크라이팔 교수의 초인문학입니다. 세상 모든 걸 그저 세포와 원자로만 쪼개보는 지루한 물질주의를 확 엎어버리는 혁명이죠. 위대한 철학책들을 도서관에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진화한 우버맨시로 끌어올려줄 진짜 마법의 도구로 다시 써먹자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여전히 계산하기 편하지만 결국 갇혀있는 1층의 삶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주파수를 돌려 우주를 읽어내고 여러분 안에 잠든 초인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